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엔 재미있다가도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특히 내 사주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라는 고민이 들면 더욱더 답답해지고, 책이나 인터넷에서 봤을 때에는 재물운이 좋다고 알려줬지만 현실은 늘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고, 연애운이 좋다는데 썸조차 없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사주가 틀려서가 아니라 사주를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내가 내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 단순히 나는 재성이 많으니까 돈이 많을 거야 라고 단편적인 해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리로 예를 들면 레시피 없이 재료만 던져놓고 요리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재료는 있지만 조리법이 엉망이면 당연히 결과물도 이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주의 핵심은 원령이지요. 원령은 내가 태어난 달의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계절과도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여름에 태어난 얼음은 쉽게 녹아버리지만 겨울에 태어난 얼음은 단단하게 유지되지요. 마찬가지로 어떤 오행이 원령에서 힘을 얻느냐에 따라 사주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원령을 무시하고 사주를 보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사주를 볼 때 나는 재성이 많으니까 돈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령이 재성을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새어나가기 쉬운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령이 중요한 이유는 마치 한 회사의 사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회사에서 사장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운영이 달라지듯이 원령이 사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신을 찾을 때에도 원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원령이 강한 오행을 잘 활용하면 사주가 탄탄하게 잡히지만 반대로 원령을 무시하면 해석이 완전히 엇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사주에 재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이 쌓이는 것은 아니지요. 원령이 재성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도 지출이 많아 결국은 손에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재성의 양이 아니라 재성이 실제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주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불필요한 이론을 마구 섞어서 보기 때문이지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개념들이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는데요. 용신에 너무 치우치거나 신살 같은 것에 집착하면 사주 해석이 꼬일 수밖에 없고, 신살은 참고만 하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사주에 천을기운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건 아니지요. 천을귀인이 있어도 사주의 전체적인 기운이 불안정하면 귀인의 운이 약하게 작용하거나 아예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성이 꼬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사주의 흐름을 읽는 것일 뿐 특정 요소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주를 제대로 보려면 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주 명식만 보고 인생을 판단하려 하는데요. 이건 마치 고정된 사진 한 장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주는 명식과 운을 함께 봐야 하지요. 운은 마치 바람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불어오는지에 따라 같은 배도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기회가 달라지고, 같은 사주라도 어떤 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사주 자체는 좋은데 운이 꼬여 있으면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고, 반대로 사주는 평범해도 좋은 운이 들어오면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호수에 요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요트, 노, 사람, 이 셋이서 밸런스가 맞고 힘이 있어야 바라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지만, 요트는 좋은데 노가 안 좋거나 요트와 노는 좋은데 노 젓는 사람의 협력과 힘이 부족하다면 이 요트는 성능 발휘를 못할 겁니다. 사주를 볼 때는 지금 내가 어떤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즉 현재 대운과 세운이 내 사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필수이지요. 사주를 볼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미리 기대하면서 사주를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부정적인 요소는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사주에 정제가 강하니까 나는 돈을 잘 벌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제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지요. 정제가 강하면 돈을 모으는 성향이 강할 수는 있지만, 운이 받쳐주지 못하면 오히려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인성이 강하니까 공부를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인성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학업운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요. 인성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사주의 전체적인 균형과 흐름을 읽는 것이고, 사주는 단순한 글자 조합이 아니라 그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읽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명조는 6월에 태어난 경신일주 여명으로 금이 왕한 가운데, 천간의 을목은 금의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여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다만 월간의 을목 정제는 일간의 경금과 합을 하고 있고, 금이라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게 특징인 사주입니다. 무자대운의 무토 편인은 도식 작용을 한 번씩 할 수 있는데요. 도식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지자수 상관은 신자 반합도 하고 자오충을 유발하기도 하지요. 연애운이나 임신운으로 볼 수 있고, 이런 현상은 무자대운이 들어오고 나서 하반기쯤부터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좌우충의 현상은 위에 설명한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충으로 인해 관의 변동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세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경자년의 경우에는 퇴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천간합과 좌우충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운지 자와 시지 오화 간의 좌우충 현상이 가장 세게 나오는 시기는 무자대운 말이 되는데요. 세운에 따라서는 오화가 깨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자년 같은 자년이 오게 되면 대운지 자수와 함께 오화가 약해지게 되므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운도 세운처럼 계산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대운의 글자가 원국을 형충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가끔 세운에 따라서는 대운과 원국 간의 형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